영화 겨울왕국 2의 관람객이 10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폭발적 흥행 가운데 아이들이 떠드는 소음 때문에 영화 몰입이 안 된다며 노 키즈관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불거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진 노 키즈존, 즉 아동 금지 구역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자,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찬반 논리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관객들은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있으니까 성인들도 영화 볼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없는 전용관을 따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이들이 모두 다 시끄럽게 떠든 것 아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전체 관람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 노키존 같은 경우는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죠. 네. 사실 그 노 키즈 관 찬반 설문조사를 한 일간지가 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긴 했는데 왜 유독 이 영화에서 이 논란이 벌어졌을까요? 네, 일단은 문화가 좀 달라진 거죠. 네.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은 예전에 어린이들만 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이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같이 보니까 결국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문화가 발생하면서 기준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스크린 독과점 때문에 이 볼 영화가 없어서 그 영화를 보러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원인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이 중심의 문화 때문에 남들이 보는 영화, 유행하는 영화라 그러면 아무리 어려도 같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가 있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노 키즈존 논란이 불거진 역사랄까요? 몇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죠. 네,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2014년이에요. 근데 실제 사건들은 한 2011년에서 12년 정도 있었어요. 그것이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노 키즈존은 용어가 사용이 된 건데요. 네, 아동 금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예를 들면 아이 때문에 국물을 엎어가지고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네, 기억나네요. 유모차 때문에 또 걸려가지고 또 국물이 엎어진 사건. 그런데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결국 업주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을 이제 출입 금지시키는 업소들이 나오게 된 거죠. 또 이제 오해의 소지도 있었는데 2012년에 이른바 국물에 관련된 뭐 이런 여자분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는 여자분이 잘못한 것으로 알았는데 또 아이가 또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업주들 입장에서 불편하니까 결국 노키즈존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라는 거는 여자 종업원이 잘못한 줄 아는데 사실은 아이가 잘못해서 이제 그게 이 과정에서 나왔군요. 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논란이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업주 입장에서 나온 거란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잘못했는데 업주가 이 배상액의 70%를 부담을 해야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업주분들께서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 노키즈존을 분포를 보면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가 있는데 여기는 특정 계절에만 또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아이들과 같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타격이 있다. 특히 작은 식당이나 작은 카페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도 뭐 살펴보긴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노키즈관 논란은 이제 그보다는 좀 아동 혐오? 아동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논란으로 더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너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매너를 지키지 않았는데 그 일부 아동들이 지키지 않은 건데 그걸 약간 집단으로 확산을 시켜가지고 집단 자체를 문제시하는 건데 이건 마치 잠재적 범죄자로 그러니까 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들이 성립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방송에서도 어린이 방송이 줄고 있어요. 이 영화가 또 영화도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거의 없는데 이 영화를 이제 또 아까 키덜트 영화라고 하셨는데 어른들도 같이 볼 수 있으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어쩌다 나온 어린이들 볼 수 있는 흥행 영화에 대해서 어른들이 좀 너무 민감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물론 그 매너를 지켜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도 지켜야 되죠. 그리고 보호자도 지키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사회적 책임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전 부족이 전 마을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이 중심으로 사회가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같은 경우에는 공공 장소에서 모두 다 문화적 향유를 어린아이에게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미처 생각을 하지 이제 못했던 것이어서 앞으로 이제 서로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공공 장소에서는 영어관 외에도
공동의 어떤 매너들을 좀 세워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도 공공장소의 매너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고 또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아요. 유엔 아동권리협약 같은 경우에는 아동 같은 경우는 사회적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적응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차단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금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여성도 금지되고 뭐 노인도 그렇죠. 금지되고 아동도 금지되고 이게 차별이 조금 우리가 너무 둔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의 어떤 노키즈존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최근에 노시니어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이가요. 만 49세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전 국민이 해당되지 않는 게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뭐 노커플존도 있고 예. 노티네이존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 금지존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배제하게 되면 나도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너를 지키는 것과 또 이 차별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김원식 평론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